김성현의 진짜 뉴스 시즌2. 오늘은 2022년 10월 13일 오전 12시 44분입니다. 밤 12시 44분입니다. 오늘 저는 잠을 일찍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지금 장안에 갑자기 화제가 됐죠. 양주시 복합커뮤니센터. 이건 이제 제가 단독 기사로도 썼는데 일부에서 좀 더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좀 보도 좀 해달라 이렇게 또 제안도 많이 들어왔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부실공사 문제를 좀 약간 지적했었죠. 저에게는 이제 부실공사 얘기를 좀 꺼냈었는데, 이거 부실공사가 왜 됐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파헤치다 보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제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복합커뮤니센터가 수립이 됐고, 구매 얘기가 나왔고, 그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계약은 설계는 누가 있고, 시공은 누가 있고, 시공 금액은 어떻게 되고, 현재 어떻게 공사가 금액이 지출이 됐는가. 더 약 300억이 넘게 나갔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양주시의 태도입니다. 전 이성호 시장님께서 계실 때 이제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때 당시 마무리됐죠. 그러면 선거가 올해 6월 6일 지방선거 거기 하면서 이제 마무리 준공이 된 건데, 그렇다면은 다음 시장이 정권이 바뀌고 당이 바뀌어서 나왔으면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부실공사 문제가, 그리고 맨 처음에 계약과 금액 산정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면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함이 맞는데, 양주시에서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묵묵부답이죠. 그렇다고 해서 취임 기자회견을, 공개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았죠. 글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 시장님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억이라는 예산이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공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공사도 안 됐고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구매 금액에 처음에 정해질 때의 문제, 시공사가 리모델링을 선정했는데 왜 또 구태여 공사도 마무리 못하고 시에서 다 발주를 하고,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정확하게 못했는가. 의문점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두 번째, 복합커뮤니센터 이외에 이성호 전 시장의 근태 문제, 이것도 제가 이제 보도를 했죠. 처음 이제 거론해서 2019년도에 256일을 출근을 안 했다. 화상이 아니라 재택근무했다. 원격 근무를 했다. 360일 중에 256일. 2018년도 12월에는 100 며칠을 장기 휴가다. 그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에도 불구하고 왜 양주시청에서는 묵묵부답인지.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감사과 감사 담당관에서 감사를 담당해야 될 감사 담당관실은 이의 신청관이 갔음에도 정보를 공개를 거부를 했습니다. 없어서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있는데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뭐 이건 앞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다뤘듯이 시장이 개인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개인정보 브라인드 처리하세요. 생년월일 이런 거. 이름 브라인드 처리하세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음에도 강 시장은 또 묵묵부답이죠. 파헤칠 생각이 없죠. 파헤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묵묵부답이라. 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행사장을 열심히 다니신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지난 선거기간 때 3월 30일 선거기간이 아니죠. 선거를 앞둔 3개월 3월 30일입니다. 제가 그때 풀영상으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걸 왜 지금 이번 주에 꺼내서 보게 됐냐. 이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게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발당했죠. 사전선거운동이다. 그리고 확성기를 썼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사람을 동원하면 안 된다.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 기자회견 할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아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서 저거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간에 딱 그게 고발이 됐죠. 그래서 경찰에서 최근에 검찰로 넘겼죠. 자, 그럼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안 하면 좋은데 저는 사실 솔직히 기소를 안 하길 바랍니다. 근데 기소를 안 하진 않겠죠. 뭐 법률 전문가나 뭐 정치 관계자들은 기소를 될 것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사건이 있었던 거라 유무죄를 다툴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를 여러 명이 예상을 했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러면 강수현 시장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하겠다고 시장 입장이었으면 판단하고 생각했을까요? 뭐 자유죠. 뭐 본인은 뭐 자유인데 제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미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 변호사 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름은 제가 거론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검찰 출신으로 그래서 잘 되기만 바랄 뿐인데 뭐 예전에 이 선거법 관련해서 안병명 의정부시장 처음에 기소됐을 때 그분 이제 무죄를 경전철 경로무임이 선거운동 뭐 기행이 미타 등등 뭐 이런 거다 해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중앙당에서 고발을 했죠.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죠.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왔죠. 2심에서 무죄가 됐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죠. 재판 2년 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검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이야 뭐 이제 힘이 없지만
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야 뭐 좀 그때보다는 힘이 약해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서슬이 펄했죠 검찰이. 근데도 안시장은 검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검찰을 들고 깠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예? 일개 시장이 검사를 까고 검찰을 아주 전체를 다 공개적으로 깐 거는 아마 대단한 처음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식견으로는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검찰 문제 있다 기사를 썼죠. 여러 차례. 근데 일부 중앙지나 메이저라고 하는 데는 검찰이 검찰도 못 꺼내죠. 예? 이렇게 일개 별볼이 없는 인터넷 신문, 예? 하찮은 나 같은 사람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면, 정의라고 생각하면 용기 있게 나서는데 왜 못 썼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언론을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거꾸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자, 근데 참, 저는 이제 좀 그냥 강경파고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죠. 양주시정 6년을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기치를 내걸고 공약을 해서 선택받은 강수현 시장은 개혁에 나서라. 너무 미온적이다. 아니 미온적인 것을 넘어서 변화 개혁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편안하게 4년을 시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호랑이가 천천히 가면 산길을 가다 보면 곰도 피하고 여우도 피하고 늑대도 피하죠. 호랑이가 무서워서. 등에 탄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근데 등에 탄 사람은 자기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죠. 호랑이가 천천히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계속. 그래서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게 위험하다. 빨리 천천히 걸을 때 빨리 도망쳐 탈출해라 하고 소리 지르고 멀리서 손 흔들고 난리치면은 거기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은 만약에 상식 있는 사람이면 뛰어내릴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탈출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아니면은 뭐 힘 있는 사람이면은 호랑이 목에다가 칼을 꼽든지 호랑이를 죽이겠죠. 근데 대다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경고의 신호를 보낸 사람은 뭐라고 하죠? 아니 왜 잘 가고 있는데 왜 난리냐? 아 그래서 놀라서 호랑이 뛰면 어떡하냐?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더 오히려 덤비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에 없으란 법이 없겠죠. 과연 호랑이가 배가 불렀을 땐 천천히 가지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왱 하고 한번 예? 몸부림을 쳐서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려서 제일 먼저 먹이가 되겠죠. 흔적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탈출하기가 어렵죠. 강수현 시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
어떤 분인지는 뭐 대충 알고 어떤 분은 누구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사요. 정신. 저도 이제 지칩니다. 뭐 나를 뭐 야 쟤 왜 저러냐 나를 엄청 욕한다고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여러 명이. 욕을 하세요. 나는 내 소신 있게 가는 거니까. 당신 소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짧고 긴 건 대봅시다. 누가 옳고 그랬는지 옳고 어 옳고 그렇는지 맞고 틀렸는지. 아 이제는 애정도 없고 애착도 없고 아 그냥 그렇습니다. 단 이런 걸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양주에 사시는 뭐 분이 뭐 어떤 조명하신 신사분이 저를 보자고 그래서 이 근처까지 왔어요.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소신 잃지 말고 꼭 이렇게 양주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운 내고 자기가 무슨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돈 받을 있으면 연락해라. 이렇게 했죠. 말씀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고 가셨고 어저께는 오늘 24시 넘어서 그저께는 또 양주의 한 목사님을 뵀습니다. 저는 처음 뵀는데 저를 보자고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저녁 때 오후에 교회 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뭐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녁 때 뭐 다이어트를 하니까 간단하게 먹었어요. 먹으면서 또 저 얘기하고 그래서 항상 기운 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포기하기 싫어요. 사실 솔직히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양주시에 대해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먹고 사는 거 뭐 힘든데 미움만 받고 눈총만 받고 심지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강수현을 내가 왜 일부러 괴롭힌다 생각하고 다 거리 두고 멀어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 생각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용기가 또 기운을 내야 되나 하는 것도 있고 또 오늘도 저녁 때 갑자기 또 누가 보자 그래서 양주에서 저녁 먹으면서 용기 내라고 뭐 몇천 원짜리 저녁이지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다는데 나름 용기를 가집니다. 양주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지식인들도 있구나. 멍꾸리가 아닌 진짜 시민인 국민인 주체적인 국민인 사람들이 있구나. 양주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침묵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께서 제가 실명을 뭐 여기서 거론할 수 없지만 목사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언론이 양주시의 언론 특히 자기는 양주시의 이 언론 그 기사 검색을 안 한대요. 봐봐야 맨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름 목소리를 내주고 비판을 내주는 언론이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참 뿌듯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일반인이고 저도 부족한 인간이죠. 단지 그냥 저는 제가 정의롭다기보다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어느 정도 인계치가 넘어가면 저는 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안에서는 관대한데 내 기준이 내가 세운 기준을 조금 넘어가거나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제가 그거는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걸 고쳐보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네요. 잘.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제가 큰 언론사를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가지를 못했죠. 제, 제 스스로 그렇게 그런 성격이라 조직 생활에는 안 맞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름 이제 구멍가게 비슷하게 독립언론을 창간을 했는데 2007년에 꽤 됐네요. 자, 그때 보면 그래도 양주시 이렇게 주로 의정부, 양주, 경기, 부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참 변하지 않는 곳이 양주시예요. 주변의 도시 환경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이 참 안 변해요. 참 안 변해요. 변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퇴보한다고 봐야죠. 변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 풍토,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 특히 변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온갖 뭐 또 참 찌질한 인간들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온갖 음해와 근거 없는 비난과 그걸 믿는 수준. 참, 뭐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도 수지 그런 걸.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대우받고 그런 게 양주시인데 그런 걸 좀 뜯어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힘드네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참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푸념 아닌 푸념이 이상하게 됐고 아까 앞서 지적했던 그런 것도 양주시는 강하게 핑계거리도 좋잖아요. 언론에 보도도 되고 황 시장님 좀 이것 좀 입장 밝히고 좀 파헤쳐 보세요. 아, 뭘 생각하시니? 뭐가 그렇게 겁이 많고, 뭐가 두렵고, 뭘 간을 보고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가 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걸 두둔하는 사람들도 참 웃겨요. 이걸 왜 두둔합니까? 일부 왜 두둔하냐고요. 강 시장이 도와줄게 그럼 퇴근하고 독려를 해야지. 주변의 사람들이 두둔하니까 더 문제가 더 골마지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 그러면 또 사안 있으면 또 방송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